자, 여러분들 경찰학 장정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경찰학이 어렵진 않았죠.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평이하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물론 고득점 뭐 90점 이상 맞은 학생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저한테 이제 잘 봤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대신에 이제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점수가 또 좀 안 좋은 학생들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해설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찰학을 이렇게 앞으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지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경찰학계로는 범위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내 친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부분 경찰학은 내 친구를 많이 보기 때문에 내 친구로 이번 시험에 얼마 정도 맞을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같이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내 친구 책을 옆에 펴놓고 같이 보시면은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더 드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는 너무 쉽죠. 경찰학 내 친구 6페이지부터 뭐 한 8페이지, 9페이지까지 6, 7, 8, 9페이지에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할 것도 별로 없는 문제긴 한데 잠깐 본다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라는 건 대륙법계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영미법적인 사고 아닙니까? 그죠? 영미법적인 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X. 나머진 이거를 영미법계로 고치면 맞겠죠. 그 다음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의 조직 인사 비용 부담 구조. 다른 말로 권한과 책임이 국가한테 있는가 지방정부한테 있는가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뭐 잠깐 보시면 국가경찰은 광역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까? 국가경찰은 광역범죄, 조직범죄, 국제범죄에 효과적 대처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고, 그리고 경찰기관 간의 협조가 어렵다? 아니죠. 서울이든 부산이든 다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같은 가족이니까 협조가 잘 되죠. 따라서 여기는 국가경찰이 아니고 자치경찰로 바꾼다면은 맞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쉽죠.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되도록 못을 박은 판례가 블랑코 판결이 아니고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잖아요. 네, 이건 뭐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 블랑코 판결은 어떤 판결입니까? 국가배상을 최초로 인정했던 판례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답은 3번밖에 없죠. 너무 쉽습니다. 이걸 틀린 학생들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내 친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2번도 14페이지 있죠.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 사이를 보시면 됩니다. 사이를 보시면 되는데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그러면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했죠. 그럼 판단이 잘못된 판단입니까? 판단은 정당합니까? 정당하잖아요. 정당해서 개입했는데 실제 위험이 없다. 위험 혐의가 아니잖아요. 무슨 위험입니까? 이거 외관적 위험이잖아요. 외관적 위험. 위험 혐의는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가 불확실해. 불확실한데 만에 하나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위험 혐의고 이거는 외관적 위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못됐어요. 그래서 외관적 위험이라고 바꾸면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도 우리 많이 봤습니다. 보세요. 자, 여러분 공공의 안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요? 법, 질서, 불가침성이죠. 두 번째가 국가의 존립과 기능의 불가침성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가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공공의 안녕의 3요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개인의 권리나 법익 같은 게 이거잖아요. 생명, 그 다음에 신체라든가 재산 보호가, 재산이 법익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라는 말과 공공의 안녕은 어떤 게 더 상위에 있다? 공공의 안녕이 더 상위에 있다. 왜 했죠? 자,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는 얘를 포함하는 상위가 아니고 얘가 얘를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됐죠? 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질서는 너무 쉽네요. 성문이 아니고 뭐라고요? 불문규범의 총체고, 불문이다 보니까 애매하다 보니까 공공질서 사용 가능 분야는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축소되고 있죠. 자, 그리고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 위험뿐만 아니고 무슨 위험?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도 개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때만 잘못된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상 위험은 경찰의 개입이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이죠. 오상 위험은. 그렇기 때문에 위법이기 때문에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 집니까 아닙니까? 지잖아요. 위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질문들은 전부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릴 만한 건 없어요. 내 친구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경찰 인권보 규칙도 이것도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 친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2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경찰 인권보 규칙인데, 자,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18조를 보세요. 18조. 내 친구 갖고 있는 18조인데 거기에 파란색이 칠해져 있을 거예요. 뭡니까? 경찰청장에 파란색 칠해져 있죠. 그러면 거기에 누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도청장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X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X고 나머지는 그대로 밑에 조문 보시면 될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나 쉬운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사회계약설 및 코엔과 펠트버그가 제시한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 그러니까 사회계약설에 근거해서 경찰이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회계약설의 기초에서 경찰이 만들어졌으니까 경찰은 이런 기준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5가지를 얘기한 게 코엔과 펠트버그 아닙니까? 뭐 공정한 접근 보정 신뢰. 자, 그런데 이 내용은요 기본서에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 친구에는 이걸 넣진 않았죠. 제가 기본서에만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뭐 답을 고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특히나 거기 28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공공의 신뢰 있죠. 공공의 신뢰에서 거기 사례 있죠. 사례 동그라미 2번에 얘가 바로 이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칼을 든 강도범을 추격 중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럼 이거는 우리 국민들은 경찰이 칼을 든 강도범을 추격 중에 그냥 도망가도록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합니까? 가서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잡을 거라고. 근데 안 했잖아. 안 했으니까 이거는 뭐인 거요? 국민의 신뢰를 깨버린 거지. 법 집행 안 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가 아니고 공공의 신뢰 위반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잘못됐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 자, 여러분들 4번까지는 틀린 문제는 한 문제도 없어요. 내 친구로 다 커버가 됐던 문제입니다. 뭐 됐고, 그다음 5번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여러분들 페이지 30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한다. 그리고 상담이 나오면 누구하고 상담입니까? 행동강령 책임관이죠.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었죠. 신고를 소속 기관장이 아니고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 그랬죠. 뭐예요? 뭐 할 때? 골프 같이 칠 때. 그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갑니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하면 안 돼요. 다만 부득이한 사정, 부득이한 사정 뭐 동호회 모임이다, 이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서 골프를 같이 할 때는 관서장의 신고가 아니었잖아요. 여기는 누구한테 신고?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 아십니까? 네, 그래서 이건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얘는요, 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16조의 3을 보시면 돼. 그래서 이 행동강령 책임관이라고 아예 파란 글씨로 써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것도 너무 쉽다. 5번까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볼게요. 6번 청탁금지법인데 일단 이 내용 중에서 자, 이거 있죠. 이거는 일단 내 친구에는 없습니다. 이 지문은 기본서에만 있어요. 얘는 있고, 이제 나머지는 다 내 친구에 있긴 한데 이거를 뭐 아주 강조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내 친구의 청탁금지법의 35조가 청탁금지법인데 거기에 뒤로 넘어가 보시면 구조가 있을 겁니다. 구조 사항을 보세요. 구조 사항. 내 친구 있죠? 사항을 보시면 보세요.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수수금지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구조 사항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X입니다. 이것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친구에 있는데 이제 제가 막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학생들이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하고 이거는 워낙 뭐 뻔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것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맞췄습니다. 답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볼게요. 이해충돌 방지법도 너무 쉽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교재 내 친구에는 41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41페이지 중에서도 특히나 8조를 볼까요? 8조. 고위공직자는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분에서 업무 활동을 했다면 활동 내용을 임용되거나 임기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는 거 맞죠? 30일 이내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소속 기관장, 부서장이 아니잖아요. 기관장이잖아요. 이것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X입니다. 됐죠? 쉽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자, 우리가 내 친구에는요, 이 지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지문이 내 친구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뭐 좀 틀리더라도, 물론 틀리더라도 내 친구는 없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 친구로 커버가 좀 안 된 문제예요. 안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연 1회 이상 실실 여기도 해야 된다거든요. 연 1회 이상. 이거 맞는데 해야 된다. 이건 기본서에 있어. 기본서인데 내 친구에는 제가 넣지 않았는데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내 친구에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 두 개 지문이 두 개는 있고요. 두 개.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갈게요. 9번에 범죄 원인론을 보시면 이거는 내 친구의 뭐 50페이지, 51페이지, 5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은 거기에 50페이지인가요? 51페이지 보시면 사회해체론이 있을 거예요. 사회해체론을 보시면 거기에 사회해체론 안에를 보세요. 안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사회가 해체된 곳 있죠. 해체되는 곳은요, 빈곤이 특징이고요. 거기 자료 보세요. 내 친구 민족적 동질성입니까? 민족적 이질성입니까? 이질성이죠. 민족적으로 다르잖아. 그리고 거주 불안정성, 이건 맞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X입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요, 틀릴만한 게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그리고 이 네 개 다 있고요.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3번이 X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는 물어본 건 아닌데 가끔 4번도 틀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동기가 부여된 범죄자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가 보통 이제 잠재적 범죄자, 그냥 범죄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해석상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잠재적 범죄자, 또 어떤 책에는 그냥 범죄자, 또 어떤 책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해석상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있죠. 문제지향적 경찰활동도 여러분들이 56페이지, 57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걸 잠깐 생각해 봅시다. 너무 쉬운 문제인데, 자, 가볼게요.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여기에 뭐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도 있고요. 이웃 중심적 뭐 경찰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도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종이라는 건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니까 자 거기 보니까 2번 볼까요?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능률성은 체포율과 적발 건수입니까? 여러분 체포율과 적발 건수로 따지는 건 지역사회 경찰활동입니까? 전통적 경찰활동입니까? 전통적 경찰활동이죠. 그러니까 아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효과성은 현장 대응 시간 이런 걸로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도 이것도 뭐라고요? 전통적 경찰활동이죠. 그러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뭘 가지고 평가한다고요? 범죄나 무질서가 얼마나 줄었는가, 감소율, 예방이죠.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협조를 잘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예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2번이 잘못된 거 아시겠죠? 이것도 어려운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볼게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 원인이다. 전체 사회 가설 이론이잖아요. 그 전체 사회 가설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윌슨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리더포라드 오버 파커가 주장하는 건 구조 원인 가설이니까 잘못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패의 정의에서 시장 중심적 정의, 관직 중심적 정의, 공익 중심적 정의라고 공부하셨죠. 누가 그렇게 분류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룩셈버그가 분류한 게 아니잖아요. 뭐요? 하이덴하이머. 그래서 여러분들은 25페이지, 26페이지 그쪽에 보시면 이 관직 중심적, 공익 중심적, 뭐 시장 중심적 정의해가지고 위에 가로에 자 하이덴하이머라고 써 있죠.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X. 그 다음에 내부 고발에 대해서 클라니는 내부 고발이 정당화되려면 어느 정도는 뭐 해야 돼? 성공 가능하라 그랬죠. 성공 가능성은 요건 아닙니까? 요건이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전부 다 잘못됐죠. 답은 1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셔먼의 작은 오이에 대해서 이제 델라테르는 작은 오이를 받으면 전체가 다 부패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 일부는 그럴 수 있으니까 작은 오이 금지하자고 그랬잖아. 얘가 맞잖아. 그래서 1번만 답이 되겠죠. 틀린 건 없습니다. 1번 빼고 나머지 다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 갈게요. 12번도 이것도 12번도 60페이지 여러분 내 지금 60페이지, 63페이지, 69페이지, 뭐 68페이지 이쪽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작년인가 나왔던 기출지문이에요. 우리 채용시험에 나왔던 기출지문을 그냥 똑같이 냈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죠. 출입되면서 미군정의
경무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48년도에 내무부의 치안국에서 치안국이 얘를 인수하는 거 아닙니까? 경무부를. 그래서 부에서 국으로 격하다. 그러다가 얘가 74년도 12월 24일 날 치안국이 뭘로 바뀝니까? 치안본부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얘가 91년도 무슨 법 제정이라고요? 경찰법 제정으로 지금의 경찰청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안국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치안본부 이렇게 바뀐다고요. 따라서 4번을 보시면 1991년에 치안국이 경찰청으로 성격이 아니고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성격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나머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12번까지 했는데 12번까지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나마 이거는 뭐 틀릴 수도 있겠다 하는 건 아까 적극행정. 이건 내 친구에 없는 거 아닙니까? 두 개만 있고. 그래서 그나마 틀릴 수 있는 건 이 문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는 8번. 그 다음에 외국 경찰도 마찬가지 너무 쉽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외국 경찰을 되게 무서워하죠.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학생들이 저한테 외국 경찰은 비교 경찰로는 공부를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국 경찰은 쉽게 나온다. 그러니까 버리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했고. 마찬가지 이것도 되게 쉽게 나왔죠. 따라서 미국의 연방 법 집행기관들이 있는데 이 법 집행기관들이 여러 부서 밑에 다 깔려 있잖아. 그래서 가장 많은 데가 뭐 법무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재무부 밑에 있는 기관도 있고, 국토안보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 밑에 이제 법무부 산하에 대표적인 게 FBI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약 단속국 뭐라 그래요? DEA. 그리고 알코올, 담배, 무기, 폭발물국 ATF. 이것 말고도 연방보안관 US 마샬 있죠? US 마샬 연방보안관도 있고, 그리고 인터폴 미국 지부 여기도 있고 형사국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부서가 법무 밑에서 제가 FBI는 법무부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얘기했죠. 따라서 재무부가 아니고 법무부 소속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구속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늘 얘기했던 거, 자,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원칙, 부당결부 뭐 이런 원칙들이 다 무슨 법에 써 있다? 행정기본법에 있더라. 그런데 유일하게 무슨 원칙은 없더라? 자기구속의 원칙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없어요. 유일하게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2페이지를 보시면 내 친구의 거기 자기구속 원칙 옆에 행정기본법에 규정 없음이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 써놨잖아 제가. 그거잖아. 그것만 보시면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요, 언제더라? 2022년도인가? 기출문제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도 재량이라면 결정재량과 뭐가 있다? 선택재량이 있다. 근데 결정재량은 할까 말까가 행정청 마음인 게 결정재량이고, 여러 가지 중에서 뭘 할까가 행정청 마음이다가 선택재량이잖아.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것도 기출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우리 시험에 2022년도에 똑같이 냈어요. 그래서 재량을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구분할 때 징계처분을 잘못을 저지른 경찰한테 징계처분하는 결정과 징계처분하지 않는 결정이죠. 그러면 하든가 말든가잖아. 하든가 말든가면 무슨 결정입니까? 결정재량 아닙니까? 이거 규출 그대로 나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면 위법이다. 위법이면 행정심판도 제기하고 소송도 갈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재량권 행사의 합리성을 그르친 경우는 이건 부당이다. 부당은 행정심판은 간다. 근데 뭐는 못 간다. 소송 못 간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귀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는 일률적으로 따질 수 없고 법의 문헌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따져보자 이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기 책에 있는 판례잖아. 판례. 우리 내 친구 있는 판례잖아요. 판례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너무 쉬워요. 훈령과 직무명령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재는 97페이지, 98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에 대해서 바라는 명령 맞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되잖아. 그래서 필요하다. 너무 쉽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문제 할 것도 없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교재 내 친구의 100페이지, 101페이지 이거 있잖아요. 너무 쉽게 내가지고 자 수입 및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위임 위탁기관은 수입 및 수탁기관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걸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없다. 너무 쉽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7번에 1번. 그 다음에 18번을 가볼게요. 18번은 행정입법인데 자 여러분들 교재 내 친구의 136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136페이지에 일단 양가로 3번을 보세요. 양가로 3번. 3번 보시면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령을 만들려면 뭘 거친다고요? 법제처의 심사도 거쳐야 되고 국무회의에 뭣도 거쳐야 된다? 심의도 거쳐야 된다고 써 있죠? 거기에. 그런데 총리령이나 부령 있죠? 총리령이나 부령은 뭐만 거치면 된다고요? 법제처 심사만 거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는 안 거쳐도 됩니까? 국무회의 심의는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둘 다 거쳐야 돼요. 그거잖아. 그대로잖아.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부령은요. 부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그 때문에 X죠. 이게 대통령령이라면 맞겠죠. 대통령령이 아니고 이제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면 맞는지 문제겠지만 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거치면 되니까 X가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얘는 이제 법 조문인데 여러분들 교재에 101페이지에 보시면은 101페이지인가에 보시면 아니 그 101페이지가 아니고 139페이지 9페이지에 참고 보세요. 참고에 이거잖아요.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을 보니까 여기에 쓰는 용어 중에 법령 등이라고 돼 있죠. 법령 등. 그죠? 거기 보니까 법령 등에는 법령이라는 게 있고 자치법규가 있죠. 여러분들 자치법규는 뭐와 뭐예요? 조례와 규칙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 법령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가 법률.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뭐 국회 규칙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규칙 이런 게 이렇게 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예의 뭘 받아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행정기관이 정한 훈령 이런 것들 써 있죠. 그러면 훈령 같은 행정규칙 형식이지만 이 상위법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다면 행정규칙 형식이지만 법령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잖아 얘가. 그러니까 부령의 위임을 받아 정한 이런
훈령이나 애교 같은 것도 법령 등에 해당한다. 그 내용이야. 그거 법조문.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여기서는 3번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원칙 갑시다. 비례원칙. 그러니까 저런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책에서 막 100% 적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냥 한 줄이 딱 나와 있어, 책에. 그걸로 풀 수 없어. 근데 지문이 하나 있어서 적중이래요. 이건 적중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적중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내 친구로 풀 수 있는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풀 수 없다, 이건 적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8번 같은 경우는 2개 지문이 있어요. 2개 지문이 2개 지문이 없어. 근데 그걸로 풀 수가 없어요. 답을 찍을 수밖에 없죠. 2개 중에서. 그래서 저는 적중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비례원칙은요. 비례원칙은 자, 여러분 교재 81페이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비례원칙의 내용이 적, 필, 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적합성, 그 다음에 필요성, 그 다음에 상당성인데, 여러분 필요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상당성을 뭐라 그래요? 협의의 비례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셨고 책에도 있죠. 그래서 최소 침해 원칙은 협의의 원칙이다? 아니죠. 잘못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도 국자법도 너무 쉽죠. 이거는 20번은 87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여러 걸 하나하나 이제 짬뽕해 놓은 건데, 당연히 기억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고요.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맞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시도지사가 수립합니다. 이 조문은요, 여러분들 거기에 뒤에 보시면 이제 국자법 뒤에 보시면 그게 96페이지인가요? 96페이지인가에 35조를 보시면 이게 있어요. 35조, 96페이지 35조 보시면 이 경우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시도청장이 아니고 경찰청장 의견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X잖아. 이것도 늘 했던 거. 그리고 수사본부장은 수사에 대해서 이제 시도청장과 서장, 뭐 소속 수서,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맞잖아. 예를 들어 여러분들 국가경찰 사무는 누가 지휘감독이에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는 이 사람이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임기는 3년이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면 말이 안 되죠. 누가 다 임명합니까? 시도지사가 임명하잖아요. 시도지사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니은과 리을 두 개가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격사유 있죠? 결격사유도 여러분들 10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경찰 못 되잖아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도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조심할 게 우리가 경공법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금고 이상은 당연히 자격정지 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안 되겠지 당연히. 그죠?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격정지 넘어였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얘가 맞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될 수 없고 이 사람도 될 수 없고 이 사람도 될 수 없고 답은 4번밖에 없잖아.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하명은 여러분들 14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명의 대상은 사실행위도 있고 대상은 뭣도 있다?
법률행위도 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했죠.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행정행위는 어떤 성질일 때 행정행위입니까?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가 누가 해야 돼요? 행정청이 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가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거다. 세 번째가 권력적 단독행위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다. 그리고 공법행위다. 이런 성질을 다 띠라 그랬죠. 그래서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명이라는 것도 하명은 자체는 얘도 행정행위니까 얘도 뭐라고요? 자체는 법률행위예요. 자체는 법률행위지만 하명의 대상이 되는 건 법률행위인가 사실행위인가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랬잖아요. 법률행위인가 사실행위인가를 안 따져. 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제가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면허 정지. 운전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니까 하명이죠. 근데 문제는요. 하명의 대상은 운전이죠. 운전 못하게. 운전하는 건 법률행위입니까? 운전하는 건 사실행위입니까? 사실행위죠. 운전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법률행위든 사실행위든 다 하명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법률행위, 사실행위 안 가리는데 유일하게 조심할 건 법률행위만 대상이 되고 사실행위는 대상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기억하세요? 뭐예요? 공부했던 학생들?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만이야. 사실행위 인가 대상이 안 돼요. 근데 하명, 허가, 특허는 전부 다 법률행위, 사실행위 다 대상이 된다. 그래서 얘가 X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재 거기 140페이지에 대상 보세요. 대상이 거기에 법률행위, 사실행위 다 있죠. 거기에.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의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교재 180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A라는 사람이 행정청한테 허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를 해달라고 뭐 해야 됩니까? 신청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A가 이제 행정청한테 신청을 하면서 서류 같은 걸 제대로 구비를 못했어요. 못했거든요. 그럼 행정청은 이거를 바로 돌려보낸다. 이 사람한테 보완 요구한다. 보완 요구를 해야 된다. 보완 요구는 언제 합니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지체 없이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80페이지 그쪽에 보시면 표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 신청의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 기간 정하여 7일 이내가 아니고 뭐라고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요구를 해야 된다야.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바꿀 수 있거든요. 그게 더 중요했어요. 실제로는. 여기서는 여기를 바꿨지만 일단 여기서 2번은 잘못됐습니다. 쉽죠?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은 24번, 그러니까 185페이지 있죠? 이 법을 보시면 돼. 그 중에서도, 자, 이거 기억납니까? A가 공공기관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어요. 근데 A가 딱 보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딱 보니까 A가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게 B라는 제3자와 관련된다고요. 그러면 공공기관은 B한테 야, A가 너와 관련된 걸 청구했어라고 알려주라고 했죠. 알려주는 건 언제 알려줍니까? 여기다 알려주는 건 지체 없이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들어갑시다. 이때 B라는 사람은요, 공공기관에게 야, 내 거니까 나와 관련된 건
A한테 보여주지 마라고 여기다가 비공개 요청할 수 있었죠. 이 비공개 요청은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며칠 이내 비공개 요청이면 여기가 3일이었죠. 여기는 지체 없이고, 그죠? 여기. 자, 그럼 가볼게요. 한번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대상 정보의 전부 일부가 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사실 3자에게 3일 이내 통지해요. 지체 없이 통지, 지체 없이. 그것 때문에 여기 때문에 X예요. 너무 쉬워요. 이건 늘 했던 거라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책에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인데 이거 문제를 보고서 저는 조금 되게 어이없어서 이 문제는 조금. 자, 보세요. 경찰권 발동의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3자에게 벌수된 행위는 왜 정도에 따라서 경찰이 뭔가를 지시하니까 그대로 따라주는 걸 뭐라 그래요? 순응한다고 하죠. 순응. 그 다음에 바로 따르진 않고요. 그냥 버티게 한다. 들여놓아버린다. 뭐 이런 게 소극적 저항. 그리고 그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도망 다닌다거나 밀치거나 막 이렇게 침뱉거나 이런 게 적극적 저항. 실제로 경찰을 때리거나 때리려고 이렇게 취하는 거 이런 게 폭력적 공격. 그리고 마지막 흉기 같은 거 막 휘두르는 게 뭐예요? 치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치명적 공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꾼 거야, 치사적으로. 치사란 말이 없잖아. 치명적이지. 근데 이걸 틀린 학생들이 이거 치사나 치명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하더라고요. 말이 안 돼. 치사라는 말은 없어. 치명적 공사배.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대상 행위에 따라서 경찰과 대응 수준도 보세요. 상대방이 순응을 하면은 협조적 통제, 그죠? 그리고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그 다음이 뭐예요? 치명적 물리력이에요? 고위험 물리력이잖아. 고위험. 그잖아요. 고위험 물리력.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죠. 여기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 보세요. 그러면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그리고 치명적 공격입니다. 자,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 책에 있는 걸로 안 풀리니 보자고요. 순응하면은 경찰은 협조적 통제죠. 소극적 저항일 때는 접촉 통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할게요. 협조적 통제는 순응에서만 쓸 수 있어요? 나머지도 다 쓸 수 있어요? 얘는 다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접촉 통제는 순응에는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못 써요. 여기 이렇게만 써요. 그죠? 기억나셨죠? 그 다음에 적극적 저항은 무슨 물리력이라고요? 저위험 물리력을 해요. 그리고 폭력적 공격은 중위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치명적 공격은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라고 한 게 있잖아요. 중위험 물리력 암기해 놓자. 뭐예요? 신, 경, 방, 전. 기억나세요? 신체, 손바닥, 발바닥, 신체 일부를 이용해서 가격하는 거. 경찰봉으로 중요 부위예요. 중요 부위가 아닌 부분이에요. 아닌 부분을 가격하는 거. 아닌 부분. 중요 부위를 가격하면 고위험이거든요. 그 다음에 방패로 세게 압박하거나 미는 거. 그리고 이제 전자 충격기 사용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보다 더 높은 건 고위험이고 낮으면 저위험인데, 그래서 제가 저위험에는 목분이라고 그랬죠. 목분.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여기 보세요. 폭력적 공격인 경우에, 자, 폭력적 공격이네요. 그러면 중위험 물리력을 쓸 수 있겠죠. 그죠? 쓸 수 있는 거 아시겠죠.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게 저위험 물리력도 쓸 수 있는 거 맞죠? 폭력적이면 위에 건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폭력적 공격인 경우에는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 팔다리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는 조르는 방법,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다. 얘가 바로 목이잖아. 이게 바로 무슨 물리력? 저이온 물리력이에요. 그러면 폭력적 공격일 때도 저이온 물리력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밑에는. 그러니까 고이온 물리력은 쓰면 안 되지만 여기까지는 다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풀려요, 이거 그대로. 그리고 대상자가 순응하죠. 순응하면 협조적 통제는 손이나 팔을 힘을 주어서 잡아줄 수 있고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잡을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 친구 책에 없죠. 내 친구는 없지만은 이게 너무나 답이에요, 실제로. 이게 뻔한 답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접촉 통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면 접촉 통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장난 문제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속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26번은 163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내 친구. 여기서 거기 표시되어 있죠. 경찰관은 제지해야 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잖아. 해야 된다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이게 여러분 교재에 174페이지에 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조금 틀린 학생이 좀 있을 거예요. 오답률이 좀 꽤 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타인의 생명, 신체, 뭐는 안 들어간다? 재산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고의, 중과 실 없는 이거 맞죠? 그리고 면제할 수 있다잖아. 일단 이 두 개, 이렇게 세 개는 우리가 다 했다고요. 다 했고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니은에서 보세요. 경찰관이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타인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해서 그로 인해서 경찰관에게가 아니죠. 이것 때문에 타인에게. 이것 때문에 X야. 이것 때문에. 이건 우리 학생들이 책에는 있어도 조금 놓쳤을 것 같긴 해요. 이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나머지는 다 제가 포인트 잡고 했었는데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조금 놓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아마도 이것 때문에 정답률이 조금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 잘못됐고요. 여기 이 때문에 니은 잘못됐고 마지막 미음 잘못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됐죠? 이렇게 해서 그 부분 마무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 관료제 이거는 여러분 교재 223페이지 펴고 보시면 되죠. 관료제의 단점이잖아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4가지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동조 과잉과 법문 용례 구별하자. 할거주의하고 전문가적 무능 내지는 훈련된 무능 구별하자. 그런 얘기했죠. 그러면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많은 도장과 많은 문서 등 서류 절차 이거에 집착한다. 이게 법문 용례잖아. 법문 용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행정관료가 상관으로부터 지시가 옳든 그르든 영합하고 선례에 따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거는요 무사안일주의라 그래요. 거기 있죠? 무사안일주의. 그렇기 때문에 법문 용례가 아니죠. 또 오늘 쉽게 잘못됐잖아. 그래서 이 할거주의는 분업을 취하다 보니까 자기 부서만 생각하고 다른 부서는 생각 안 한다. 그게 할거주의잖아. 그러니까 협조 잘 안 해. 맞고. 그리고 피터의 원리가 그 관료제라는 대규모 조직에서는요 무능력자가 자기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승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피터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어떤 조직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이제 과장님인데 그 위에 차장으로 승진했다. 이 말은요. 생각해 볼게요.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차장을 엄청나게 잘해서 승진시켜주는 거예요.
과장 일을 잘하니까 승진시켜 준 거예요? 과장을 잘하니까. 사례 들었죠, 얘가?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부장으로 못 올라간다는 말은 차장으로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으니까 못 올라가겠죠? 그럼 이 사람은요, 차장까지 올라가 있잖아. 과장 잘해서. 근데 차장은 무능력자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능력 없는 사람이 차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 이게 피테의 원리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잘못되고 두 개는 맞고 이렇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조직의 편성 원리, 진짜 너무 좀 쉽게 내가지고, 자, 조직의 구성원에게 한 가지 주된 업무 맡긴다. 분업의 원리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통솔범위잖아요. 그리고 문희가 주장한 제1의 원리는 조정과 통합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은 뭐 2번밖에, 이건 문제도 아니죠. 실제로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24페이지에 보시면 있어요. 그 다음에 매슬로의 욕구 이론, 이것도 마찬가지. 매슬로가 인간 욕구를 5가지 뭐예요?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존경 욕구, 자기 실현 욕구, 자아 실현 욕구죠. 여기서 친근감, 기속감, 충족, 인과관계, 제가 맨날 얘기했던 거, 사회적 욕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애정 욕구. 애정 욕구, 인간관계 개선, 애인 상담 아닙니까? 얘는 그래서 사회적 욕구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리고요, 욕구는 창조적이고 잠재성을 실현시키고 자기완성, 자기발전이니까 자아실현 욕구죠,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아니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 사회적 욕구가 맞겠죠. 너무 쉽습니다. 이거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도 마찬가지. 인사관리는 여러분들 내 친구에 보니까 228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역관주의는 어디에서 발달했어요? 영국이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잭슨 대통령이잖아요. 영국이 아니고 대통령.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공직을 분류할 때 계급제하고 직위분류 이제 배웠죠. 그러면 계급제는 전문행정가입니까? 일반행정가입니까? 일반행정가고 직위분류제는 전문행정가다 보니까 계급제는 굳이 중간으로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방령이다, 폐쇄형이다, 폐쇄형. 직위분류제가 개방령이었고, 그리고 계급제는 일반행정가고 직위분류제는 전문행정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은 되게 잘하는데 다른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배치가 비신축적이야. 정보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근데 계급제는 그게 일반 행정가니까 두루두루 알잖아.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 보내도 일 잘해. 따라서 인사 배치가 훨씬 더 신축적인 계급제라 그랬죠. 둘 다 잘못됐죠. 따라서 답은 1번밖에 없잖아. 이것도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산 제도에서 단위원가 업무량 예산액, 이거는 무슨 예산입니까? 성과주의 예산 제도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 2027년도 1월 1일이 됐는데 아직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를 못했다. 그래서 전년도 2026년도 예산을 일단 준해서 쓴다가 무슨 예산? 준예산이죠. 준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예산이 통과 안 됐다고 국가가 모든 일을 멈춰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따라서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게 무슨 예산이, 이게 준예산 아닙니까? 추경예산, 준예산이죠. 그래서 잘못됐고 얘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서에만 있는 조문인데, 연기준 예산 제도는 이거잖아. 2027년도 예산을 짤 때 전년도 2026년도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0을 기준으로 0 배수로 해가지고 매년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년마다 검토해가지고 우선순위가 높은 거 중심으로. 그럼 이거는 매년마다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되니까 국가가 하는 일이 많을 때요, 적을 때요?
적을 때, 많을 때는 그걸 다 따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거대 정부가 아니고 무슨 정부? 작은 정부 시대에 각광받는다. 얘기했죠?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밖에 없죠. 이거는 너무나 뻔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이것도 뭐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232페이지 쪽 보시면 있습니다. 그쪽에. 그 다음에 보안관리. 보안관리는 이거는요. 여러분 239페이지를 보세요. 위에 보시면 보안의 원칙 해가지고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뭐예요? 알부보. 그리고 비밀분류 원칙이 과도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 독 외에는 보안의 원칙이다, 비밀분류 원칙이다, 비밀분류 원칙이고 알, 부, 그 다음에 알, 부, 보 있죠. 얘가 보안의 원칙, 이런 걸 크로스로 이렇게 내버렸네요. 아시겠죠? 바꿔서.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맞습니다.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2번이 되겠죠.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을 보시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인데, 이 기본서에는 물론 다 있는데 내 친구에는 이 지문은 내 친구에 없어요. 제 친구에는 없고 나머지만 있습니다. 가볼게요. 지역경찰관서 일단 내 친구에는 여러분들이 257페이지 쪽을 보시면 돼요. 순찰팀 관리 인원은 누가 정합니까? 이건 서장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순찰팀의 수, 몇 팀을 둘 거예요? 순찰팀 수는 시도청장인데 인원은 서장이 정한다. 이건 많이 했고, 그리고 치안센터 설치권자도 누굽니까? 시도청장 아닙니까? 우리는 설치권자가 대부분 시도청장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너무나 이제 쉬워요. 그러면 이제 4번인데 4번이 맞거든요. 치안센터도 원래 24시간 운영이 원칙이지만 서장님이 좀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얘가 맞아요. 얘가 막 거기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구대에 지구대장님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순찰팀이 있으면 순찰팀장님이 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지구대장님 계급은 뭐예요? 경정, 경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정, 경감으로 보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순찰팀장님은 이분보다 계급이 한 계급 밑에겠죠. 바로 밑에니까. 그러니까 경감 아니면 경위로 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팀장님은 경위 형사가 아니고 경감 경위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X입니다.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얘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경비업법. 이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렵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렵다는 이유가 일단 혼자 교통 경비 업무 이거 맞고요. 그리고 집단 민원 현장도 이것도 개념도 맞아요. 읽어보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인데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면 안 된다. 다만 경비 업무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여기 행안부령 때문에 X거든요.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친구의 거기 255페이지를 보세요. 255페이지 이 지문 보는데 이 지문은 256페이지 6페이지에 의무 있죠. 의무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경비업자 의무 3번의 그 지문이거든요. 있죠 책에는. 근데 이거를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나?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좀 틀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근데 나머지는 다 했던 거예요. 보세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 주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도청장 허가잖아요. 그리고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 영업 폐업 휴부할 땐 시도청 신고 이건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이 네 개는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는 봤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공부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X. 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사 실행의 원칙.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소한 문제죠. 생소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출제를 좀 해버렸는데, 일단 볼게요. 수사 실행을 위한 5대 원칙은 뭐 내 친구에 없습니다. 수사 실행의 원칙은 이렇게 부르거든요. 완, 전, 감식, 추, 검사 이렇게요. 승진에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하려면 수사 자료 있죠? 수사 자료는 완전하게 수집해야 돼. 완전하게 수집하는 원칙이다. 수사 자료 완전 수집 원칙.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수사 실행의 5원칙 중에서 제1의 원칙이고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수사 자료를 완전하게 수집했으면 그거를 이제 감식하고 검토해야 돼. 수사 자료를 뭐 한다고요? 감식 검토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감식 검토해가지고 나온 수사 자료를 가지고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적절하게 뭐 해야 돼요? 추리해야 돼.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 같은 게 떨어져 있으면 거기서 뭐 피가 막 뿌려지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겠구나라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추리를 해본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일단 추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추리가 맞는가 뭐 해야 돼요? 검증해야 돼.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증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검증한 게 맞는가 판단 증명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거든요.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수사의 5원칙, 수사 실행의 5원칙이라고 한다고요. 한번 따져볼게요. 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생소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잘 읽어가지고 이제 뭐 푸는 학생도 맞춘 학생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세요. 수사 경찰의 판단을 형사사법 절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수사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으로 뭐 된다? 증명돼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검증을 했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객관적으로 뭐가 돼야 돼? 증명돼야 되겠죠. 증명돼야 되니까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죠? 사실 판단 증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뭐 해야 된다?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 추리했잖아. 추리했으면 그게 추리가 맞는지를 뭐 해야 돼? 검토해야 돼. 이게 바로 검증적 수사야. 수사자료 감식 검토가 아니고 바로 여기는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검증해야 돼. 얘가. 됐죠? 그리고 이런 추리를 검증할 때는요, 우리가 일단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승진에서는 이거를요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방, 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가요. 수사 사항을 먼저 결정해요. 수사의 사항을 결정하고 나서 수사 방법을 결정하고 그리고 실행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2개가 바뀌어 있습니다. 사방실이라고 하거든요. 검증할 때. 그리고 수사의 이 원칙으로서 기초수사를 통해 수사자를 완전 수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겠죠, 뭐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모르지만은 리을은 너무나 뻔한 얘기 아닙니까? 뻔한 얘기죠. 그래서 일단 리을이 들어가면 일단 제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범위를 좁힐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 봤던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내 친구에 없는 거니까 이건 내 친구를 맞출 수 없어요. 이제 됐죠? 그래서 결론은 답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디귿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용 이것도 너무 쉽죠. 교재는 29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며칠 이상 유효기간? 5일이죠. 5일이잖아. 이것도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이것도 너무나 뻔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내 친구에 보시면 306페이지를 보시면 돼. 근데 306페이지 보면요. 3조 4호에서 이제 재난관리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재난관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와 여기는 재산이 들어가 있어요. 재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재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아니고 국무총리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 볼게요. 자, 거기에 그 306페이지에 거기 보니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있죠. 그쪽에 보십시오. 근데 거기 앞에 표시가 돼 있죠. 소속 어디입니까? 국무총리라고 표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X.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하는 건 거기 행안부 장관 있잖아. 그거니까 얘가 답이죠. 너무나 쉬워요, 이것도. 이것 말고 있으면. 됐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307페이지에 양가로 2번 있죠. 2번에 있잖아, 이거. 표시돼 있을 거야. 파란색으로 돼 있을 겁니다. 체크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 체계가 뭐예요? 먼저 예방, 그 다음이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4단계 아닙니까? 4단계. 4단계에서 어떤 거 해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복구 단계에서 활동은요. 복구할 때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하고요. 선포하고 재난 피해받고 이거는 복구 단계 맞아. 그런데 여러분 응급조치는 언제 합니까? 대응할 때 하는 거죠. 대응할 때. 산불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응급조치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 때문에 X. 이거는 대응 단계 활동이잖아. 이것도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3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 방지한지 부착 조건문제 답은 4번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기억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 지문도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334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거기 1번인가요? 1번인가 그쪽에 나와 있을 거야, 얘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동차 등은 뭐 플러스 뭐예요? 자동차 플러스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 그랬죠. 그죠? 기억나세요? 근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데 또 우리가 개인형 이동장치는 뭐 중에서예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25km 이걸 달리면 전동기가 작동 안 하고, 자, 30kg 미만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들어간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등 하면은 당연히 개인형 이동장치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등인데 여기서 가로에 놓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뭐 한다? 제외한다. 이런 경우가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동량 제외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그리고 여기였어요. 설명했어 제가 분명히 하면서 2단계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음주운전 방지 부착 운전면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라 그랬잖아요. 제외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어요. 학생들 우리 수업 들었던 대부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아까 얘기했던 페이지 있죠. 페이지 334페이지 거기 나와 있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정보요구 방법도 마찬가지. 이건 2단계에서 내가 문제 냈잖아요. 1단계 문제집이 당연히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 345번.
임시적, 돌발적, 단기적 나오면 이거는 SRI. 그리고 계속적, 반복적 EEI. 그리고 경찰청에서 정보활동을 계획할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건 P&I 이거잖아요. 정보 요구 방법에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답은 3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 내 친구로 일단 커버가 되는 문제는 아까 봤던 이건 커버가 안 돼요. 내 친구로 커버가 안 돼.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커버가 안 됐던 게 저기 앞에서 나와 있던 8번 있죠. 8번에 1번과 3번 지문은 2개가 있는데 2번과 4번 지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내 친구로는 풀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내 친구로는. 이걸 빼고는요. 내 친구로 다 일단 커버가 됐어요. 내 친구를 제대로 봤다 맞춰주시는 95점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 학생들이 중간에 조금씩 틀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친구로 충분히 이번 시험은 90점이 넘게 나올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경찰학은 100점 맞는 공부를 하시면은 안 돼요. 그러면 양이 정말 늘어나요. 그래서 내 친구를 보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내 친구를 보려면 먼저 올인원 기본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바로 내 친구를 보면은 힘들어.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기본을 먼저 돌리고 그리고 빨리 내 친구로 갈아타고 내 친구에 있는 것만 정확하게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향 설정하는 게 경찰학은 이제 합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20년 넘게 강의해 오면서 터득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결과가 안 좋으셨다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어떤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담 신청하시면 되고요. 우리 카페로.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일일이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방법들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